특히 요즘 들어서 효과가 탁월한 시술이 있어서 이 시술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때 해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받았던 시술 중에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게 가격이 그거밖에 안 해요? 안녕하세요. 닥터스킨TV 허수정 원장입니다. 새해가 되고 명절이 가까워 오면 뷰티 효도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늘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과거에는 건강식품이나 안마기 이런 것들이 효도 아이템으로 정말 각광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제분들 손을 잡고 피부과를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좀 센스 있는 자녀분들이 미리 병원에 결제를 해두고 부모님만 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신세대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뷰티 효도라는 말 자체가 부모님들에게 시술이나 뷰티 제품 이런 것들을 선물해 드리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뷰티 효도 제품들은 노화에 따른 이마라든지 눈가에 생기는 깊은 주름이나 콧잔등 가로주름이나 팔자 깊은 주름 이렇게 주름에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없애고 싶어 하는 주름이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웃을 때 세로로 여러 겹 지는 아코디언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 주름이 말할 때 또 표정을 지을 때 두드러지면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세요. 좀 젊은데도 이런 주름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이 주름이 잘 생기는 이유나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주름은 아니에요.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볼이 통통하고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똑같이 잉 하고 웃어도 주름이 잘 안 지거든요. 그리고 볼을 꼬집어 보면 되게 두껍게 잡혀요. 근데 피부가 얇고 살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젊은 분들도 착착착착 주름이 가면서 이렇게 꼬집어 보면 얇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의 두께가 얇아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꼭 나이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름을 펼 때 기존에는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실리프팅이나 필러 이런 시술들을 주로 해왔어요. 근데 이 부위에 아주 효과가 높지는 않았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효과가 탁월한 시술이 있어서 오늘은 뷰티 효도 제품으로 입가 주름이 고민이라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디어스라는 제품인데요. 레디어스는 원래 울세라를 만든 독일의 멀츠라는 회사에서 나온 무기질 필러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칼슘 필러 이러면 안 녹는 필러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오명을 많이 썼어요. 사실 2003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거니까 사용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 녹아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레디어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요, 바로 스킨 부스터로서의 역할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턱 라인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이 목 라인 있죠. 자글자글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팔자 옆부분, 입 주위 이렇게 아까 말했던 아코디언 주름 같은 부위에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정말 인기가 많은 주베룩 있죠. 주베룩도 이런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주베룩과 레디어스를 비교했을 때는 콜라겐을 자극하는 효과는 비슷해요. 근데 레디어스의 경우에는 이 콜라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피부 탄력의 기둥 역할을 하는 엘라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엘라스틴이라든지 프로테오글리칸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ECM 조직 성분들이 전반적으로 재생의 촉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부층이 쫀득쫀득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는 별명으로 다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레디어스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그냥 쉽게 카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카하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치아라든지 뼈 안에 있는 칼슘류의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보통 피부의 진피층 아주 얇은 부위에 소량씩을 세밀하게 깔아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피부를 코어에서부터 기둥 세우듯이 채워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잔주름이라든지 쫀쫀함이 개선되면서 피부 탄력이 주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비유를 하는 게 모찌떡 같은 피부였는데 찰떡 같은 피부로 변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쫀득쫀득함이 확실히 시술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의 차이를 느끼게 돼요. 유지 기간은 임상적으로 제가 실제로 느끼는 기간은 1년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뷰티 시술은 검버섯 치료인데요. 누구나 노화를 겪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CO2 레이저라 그래서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깎아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워낙 다양한 레이저가 많다 보니까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루비 레이저, 피코 레이저, 엔디아그 레이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레이저들을 검버섯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실수도 더 줄일 수가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름은 검버섯
검버섯 하나인데 모양은 정말 제각기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40대인 분들이 검버섯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 70대 검버섯을 갖고 계신 분이 이거 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일단 60대가 되기 전에 생긴 것들은 보통 검버섯으로 보지 않습니다. 검버섯인 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루각화증이라든지 아니면 일광흑자, 자외선을 받아서 생긴 넓은 병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검버섯은 60대 이후에서 생겨나고요.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얼룩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사이즈가 커지거나 좀 더 진해지거나 남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좀 더 두꺼워진다. 이러면 이제 검버섯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검버섯인 줄 알았는데 뗐는데 똑같이 다시 생긴다. 막 피도 난다. 갈라진다. 아니면 모양이 진짜 못생겼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모양을 보고 이건 점일 거야 자신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아보셔서 조직검사라든지 혹시나 암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부분의 검버섯은 한 번에 치료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에 걸쳐서 시술을 하는 편인데 간격도 타입에 따라서 2주 간격이 되는 분이 있고 4주 간격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환자 얼굴의 특성상 재생이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통 검버섯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흑자도 있고요. 기미나 편평사마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원하신 김에 이런 질환들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병변들을 한 가지 레이저만으로 치료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검버섯은 사실 제거하는 것보다도 제거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듣고 나서 또 금방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들여서 시술을 했는데 바로 가서 사우나 하시고 술 드시고 막 이러다 보면은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또 덧나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번, 3번 써드리고 다시 알려드리고 하는데 특히 3일 정도는 세수를 하지 말자. 사우나, 찜질방 아니면 술 드시는 것들은 일주일 정도는 피하셔라 하는 것들을 꼭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각 병변에 적합한 레이저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 먹는 거 당연한 거지 원래 자연스럽게 늙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도 막상 자기의 잘 가꿔진 외모를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면 아유 됐어 무슨 시술이야 하면서도 막상 받으시고 나면은 계속 거울 들여다보시고 하는데 되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기쁘기도 하고 진작 해드릴 걸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또 정작 제대로 돌볼 기회가 부족했던 저희 부모님들께 이번 명절에는 젊음을 한번 선물해 드리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